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송독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551페이지에 양가로 선본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보겠습니다. 사마엘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방가로일벌의 명의신탁에 의의 총무우리 대법원은 1년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본래 일제강점기의 토지와 임야를 조사, 사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의용되던 민법 규정의 규정상 종중은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여 종중의 토지는 종중 명의로 사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종중은 그 토지를 종중원 중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종중 토지의 명의인이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처분하여 분쟁이 생기자 당시 최고법원이었던 조선고등법원은 그것이 종중의 명의자에게 신탁한 것이며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우리 민법이 시행된 후에도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그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타인으로 해두는 것만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 뒤 그 범위를 점차 늘려 소유권 외에 널리 등기 등록 등을 신고하여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되는 물권, 기타의 재산권에도 확대하였고 급기야 단순한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 명의신탁에도 그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매수인이 처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도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판례가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널리 인정하자 사회에서는 명의신탁의 각종 조세를 면탈하면서 투기를 하고 상속을 위장하는가 하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온갖 불법 또는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550페이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명의신탁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시행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이론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게 되었다.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 판례는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학설은 대입하였다. 명의신탁은 허위표시고 따라서 부여하는 견해. 이번에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이고 허위표시가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견해. 3번에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표변 소유가 허위표시는 아니지만 10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 4번에 명의신탁을 획일적으로 유효무효를 할 것이 아니고 영신탁법에서 발전된 수동신탁의 법률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그 유효무효를 판단하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리고 사견은 일설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가장된 행위의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견의 입장에서 명의신탁 재산의 취득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에만 108조 2항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사견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새로이 제정 시한인데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하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그 예외적인 경우에 그 법상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방가로 이번에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관한 명의신탁을 규율한다. 따라서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담보 목적의 가등기, 근저당권 등기도 동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법은 계약은 신탁자가 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기로 하는 등기 명의 신탁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명의로부터 수탁자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등 명의 신탁이라고 하여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가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이른바 상호명의 신탁. 3번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1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2의 경우에는 종래의 판례이론이 3의 경우에는 신탁법 등이 각각 적용된다. 한편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의 대부분의 주요 규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553페이지 종래의 판례이론이 적용되게 된다. 양가로 기억,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의 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 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명의신탁 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 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부동산 실명법 제8조 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의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갈 3번에 종래의 판례론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양가로가 서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래의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탈법 목적이 없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로 나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자가 그대로 보유하며 계속하여 신탁재산을 권리 수익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상속인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계약 해지 시에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에 비하여 대외적인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된다. 이처럼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 다뤄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내지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 등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그리하여 취득자인 제3자가 선의든 악의든 그런 권리를 취득한다. 그 밖에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입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이 없어도 소유권이 복귀하는 시가 무시되는데, 판례는 대외적인 관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해지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지는 않으며 등기 명의로 회복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554페이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대내적인 관계에 관하여는 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판례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 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구할 여지가 없다. 양가로 이윤에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 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양가로 다 상호 명의신탁 한 사람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게 되고 각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의 특정 매수 부분에 관하여 상호간에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초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전전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도 상호 명의신탁 토지가 전전 승계되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일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도 같은 유사한 다른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본래 공유지분이 공유물 전부의 효력을 미치고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공유지분에 의하여 특정 부분을 매수한 당사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판례가 상호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그 부분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판례 이론에는 여러 문제가 있으며 특히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진정한 공유지분으로 처분한 때에는 명의신탁 관계의 붕괴가 불가피하여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구분 소유적 공유를 인정하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 명의신탁에 관한 주요 판례 양가로 기억 성립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555페이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각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해서만 분할 전 공유자들의 중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경유되고
위치상권 설정 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각각 그 구분 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 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이를 구분 소유한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한 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이론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이 이상이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 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공유 지분 등기의 상호명의 신탁 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였지만 일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이론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들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 등기의 상호명의 신탁 관계 내지 그 관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론이엔 공유자의 권리 일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고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일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구분 소유하여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기출문제는 이거 내용을 다 보고 한 챕터 끝나서 몰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양가로 티귿 공유지분을 처분하거나 그것이 경매된 경우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일필지의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의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이 1필지의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공유지분이 그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 경매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적법하고 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일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 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 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 취득이어서 일동의 건물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표상하는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근저당권의 시행에 의하여 위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낙찰자는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비율 공유자의 법정지상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공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 사건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위 경락 전에 소액 값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은 가압류에 의한 557페이지 강제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갑 명의의 등기는 위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이 있는 갑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락 당시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 미음의 해소 관련 상호 명의신탁 관계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의 분할을 구할 수 없다.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의 수개의 점포를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 등기에 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등기를 맞춰준 사안에서 1층 전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1층 내부만 사용하고 지하층과 2, 3층을 매수한 사람들과 각 지하층과 2, 3층만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건물 각 층의 구분 소유자들은 상호명의 신탁관계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의 토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 전 등기를 받음을 가름하여서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구분 공유여정의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 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 구분 소유자는 당의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어 결국 당의 구분 공유자에 관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구분 공유자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분할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공유지분 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고 명의인은 대외적으로도 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다른 구분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은 효력 없는 공유지분 등기의 말소 기타 정정을 구할 수 있다. 이상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후에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위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판례가 굉장히 기네요.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 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 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 대로 558페이지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행위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 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의 종전 토지 공유등기가 전시되어 상호명의 신탁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에 한쪽 토지가 공유등기 명의대로 된 일부의 구분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 신탁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특정인의 구분 소유 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 명의자 앞으로 명의 신탁 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자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의 의무는 그 이행상 결연관계가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칙에 부합한다. 한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 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장하는 공유지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압류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있어서 쌍방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 의무 또한 동시행에 관계에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그 동시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가로 비읍에 기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 유형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의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거나 공유자들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그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 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 조금 더 한 상태에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4번에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하는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였으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한 뒤 누구든지 부동산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예, 55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하나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주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랑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밖에 부동산 실명법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실명 등기 의무와 위반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신탁자, 숙탁자에 대한 벌칙, 기존 명의신탁자의 실명 등기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이 법 규정의 적용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바탕으로 하여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본문 제2조 3호 규정을 종합해보면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주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의 1이 자기 소유의 인천 연수고 5년도
잡종지를 자신 지인에게 상태에서 사망하자 위 소의 피고는 소의 원고에서 잡종지인 중 지분을 원인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을 비춰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로 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이자가 등기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양가로 미은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1항 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정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주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 등을 하여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디귿 일반적인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 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지금 책을 기출 표시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좀 강약 조절이 힘든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은 동법 제2조 1호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신탁 가운데 명문으로 제외되지 않은 모든 경우이다. 판례도 부동산 실명법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 위반의 목적을 떠나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행정적, 형사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 부동산 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전형적인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것이다. 양가로 가. 전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 물권자로 등기된 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기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등기 말소 청구 대신 이전 등기 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과징금의 부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올려두고 여기서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